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비례 관계를 배웠죠. 정비례 관계 잠깐 복습하면은 정비례 관계는 y는 ax 이렇게 표현을 한다. 관계식. 그래서 a가 0보다 큰 경우랑 a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뉘어지고요. a가 0보다 크면은 제 1, 3, 4분면을 지나고 a가 0보다 작으면 제 2, 4, 4분면을 지난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의 모양은 직선이 된다. 이거죠.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려지는 게 y는 ax인데 a가 0보다 클 때. 반대로 이렇게 그려지면은 y는 ax인데 이때는 a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얘는 반드시 이 원점을 지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원점을 지나고 그리고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이러한 이제 주어진 관계식에 대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머릿속에 갖추고 있어야 돼. 이게 함수라고 나중에 우리 중학교 때 배우거든. 함수하고 굉장히 흡사한 동일한 내용이에요. 근데 함수를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를 안 하고 혹은 외우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이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비례 관계라는 특징과 그 해당되는 그래프, 그림까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배우는 거는 반비례 관계야. 반비례. 그래서 정비례의 반비례 이렇게 보는 건데 반비례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두 변수 x, y에서 x가 2배, 3배, 4배가 됨에 따라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되는. 그러니까 2배, 3배, 4배 될 때마다 y도 똑같이 2배, 3배, 4배가 되면 정비례 관계. 근데 얘는 이제 역수배가 되면은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반비례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식이 만족합니다. y가 x에 반비례하면 여기 식에다 동그라미. y는 x분의 a가 성립을 한다. 근데 이 식을 우리가 변형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게 x, y는 a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x, y는 a다. 같은 식이죠. 지금 이거 두 개가. 이러한 관계의 식이면 이게 이제 반비례 관계식이다. 라고 보시고요. 이 a가 지금 0이 되면 안 돼요. 이 a가 0이 되면 안 돼요. 여기는 a가. 그래서 이제 표를 이제 상태를 보면 봐봐. x가 1배, 2배, 3배, 4배의 변함에 따라 y의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이제 줄어들고 있죠?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관계식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이렇게 쓰는 거야. 사실 이 x랑 y를 곱해봐.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야? 120, 120, 120, 120이죠? 그러니까 x, y가 120이다를 한 번 더 정리해서 x, y가 120이니까 y는 x분의 120 이렇게 씁니다. x, y가 120. 그러니까 x랑 y를 곱한 값이 일정하면 그러면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볼게요. 600ml의 우유를 x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실 거야. 한 명이 마시는 우유의 양을 y ml라고 하자. 그러면은 한 명이 600ml를 다 먹을 수 있어. 600. 근데 두 명이 오면은 몇 ml씩 먹는 거야? 한 사람당? 300ml씩 먹고. 세 명이면은 200. 네 명이면은 150. 이렇게 먹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반비례하는지를 말하래. 반비례의 그 특징이 뭐야? x가 2배, 3배, 4배 늘어날 때마다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씩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했죠? 그래서 얘는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쓰면 되냐면 x랑 y를 곱한 값이 600이잖아. 그지? 600, 이것도 600, 이것도 600, 600이니까 사실은 머릿속으로 xy가 600이기 때문에 반비례식으로 쓰면은 y는 x분의 600이다. 지금 이 식이 이렇게 변하는 과정은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나타낸 거죠. 양쪽을 x로 나눈 값이야.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비례 관계식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식 쓰라고 하면은
요 네모칸 친 걸로 쓰시면 돼요. 자, 1-1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반비례는 2번,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넘어가서 예제 2번으로 할게요. 자, 다음은 y가 x의 반비례하고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반비례하고. 그러면 반비례하는 식은 어떻게 형태냐? y는 x분의 a다. 혹은 xy는 a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봐봐. a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a가 우리가 정비례 관계식 만드는 것처럼 a가 뭔지를 찾아가지고 식을 완성하는 거야. 근데 a를 찾는 거는 이게 조금 더 간편하죠. 그죠? x가 3이면 y가 4야. 그럼 x가 3일 때 x에다 3을 대입하고 y에다 4를 대입하면 얼마예요? 3 곱하기 4는 a 12가 나온다. 그래서 a가 12인 걸 확인해서 반비례 관계식을 완성하면 y는 x분의 12 이렇게 하는 거야. x, y는 a다의 식을 통해 a를 찾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y는 x분의 a의 형태로 반비례식을 써주면 돼요. 알겠죠? 요거도 이제 a가 뭔지 알아야 돼. 그러면 반비례 관계식이 x, y는 a다를 해서 a를 먼저 찾자. 그러면은 8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을 하면은 마이너스 6. 그럼 반비례 관계식은 y는 x분의 마이너스 6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유제 2-1, 2-2 한번 해보자.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유제 3으로, 예제 3으로 갑니다. 우리가 실생활 활용으로 이제 넘어가면, A 기계 5대를 8시간 동안 가동해야 끝나는 직업이 있습니다. 5대를 8시간 동안이나 가동을 해야지만 끝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계의 대수랑 시간에 관련되어 가지고 어떠한 관계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야. 그 생각을 해봐야 되나? 기계의 대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 또 늘어나겠죠. 그죠? 가동되는 기계가 많을수록 끝나는 시간은 줄어들겠지. 그지? 일하는 기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빨리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를 딱 보고 이거는 뭐야?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구나 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x가 뭐일 때야 지금? x가 기계니까 기계 대수 x야. 그러니까 얘는 x가 5일 때 시간 y가 8인 반비례 관계구나. 그래서 y는 5, 8에 40, x분의 40이다 라는 관계식을 만들 수 있고요. 관계식을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문제에서 그럼 10대면은 얼마나 걸리냐 물어봤잖아. 그럼 x에 뭘 대입하라는 얘기야? x에 10을 대입하라는 얘기고, 그럼 y는 10분의 40 해가지고 4. 4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이할 때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가지고 대입을 하면은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안에서의 관계성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유제 3-1번하고 3-2번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이제 정비례 관계 그래프 있었잖아, 우리가. 마찬가지로 얘도 반비례 관계 그래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통해 한번 보고 성질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예제 4 문제부터 가보자. 봐봐. 반비례 관계식이야. 구조는 사실 정비례 관계 그래프 그리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표를 완성해가지고 이 각각 해당되는 이제 순서상의 점을 몇 개 한번 찍어볼 거예요.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6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6, 2,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찍어주고 마이너스 3, 여기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찍어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찍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1, 6 찍어주고 3, 2 찍어주고 그 다음에 6, 1 이렇게 찍어주고 6개의 지금 순서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6개의 점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0이 아닌 모든 수래.
그럼 우리가 이거를 선으로 연결을 할 건데, 이 반비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비례처럼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반비례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줘야 돼. 알겠죠? 곡선으로 그림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곡선으로. 자, 그럼 밑에 우리 한번 이거 한번 그려볼까? 두 개 한번 그려보자. 점을 양수, 음수로 좀 나눠 찍어보자. 우리 x가 x, y 이렇게 잡아놓고 x가 1이면은 y가 4, 2면은 2, 4면 1 이렇게 이제 3개 정도 찾아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마이너스일 때도 찾아.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6개 정도 이제 찾아주고요. 1,4, 2,2, 4,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점 찍었지? 그 다음에 그래프 이제 선으로 연결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연결합니다. 여기 이제 반비례 그래프예요. 근데 여기가 얘들아 여기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해서 이게 x축을 이게 y축 이게 넘어가거나 그러면 안 돼. x축을 이런 식으로 이게 벗어나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거는 y축으로 가는데 y축을 향해 가는 형태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이게 만나면 안 돼. 이게 닿으면 안 돼. 여기가 닿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이거 닿으면 끝나. 닿으면 안 돼. 안 닿게. 알겠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개 정도는 찾아야 돼. x가 y, xy. x가 1이면 마이너스 6. 2면 마이너스 3. 3이면 마이너스 2. 6이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면 6. 마이너스 2면 3. 마이너스 3이면 2. 마이너스 6이면 1. 이런 식으로. 6개든 8개든 1, 마이너스 6. 2,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1. 찍어주고 여기도 1,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6, 1 이렇게 좀 찍어서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 그림 그릴 때 여기가 y축을 이렇게 벗어나면 안 돼요. y축을 향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곡선으로 이제 부드럽게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1, 4분면하고 3, 4분면에 그려지거나 아니면 2, 4분면하고 4, 4분면에 그려지는 그래프로 곡선의 형태로 나오는구나. 자, 위에 다시 올라가서 개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요, 좌표축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우리 그려봤죠? 선생님이 이제 축을 이렇게 벗어나지 않지만 축을 향해 가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제. 아니면은 여기 좀 반대쪽에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A라고 하는 이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4분면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A가 양수면은 1하고 3, 4분면의 이 곡선의 모양을 매끄럽게 그리고 A가 음수면은 2, 4, 4분면에 매끄럽게 그립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봐봐. 증가감소에 대한 이제 해석도 보시면 요 그림에 대한 이제 표현을 봐봐. 이게 지금 X가 이렇게 증가할 때 Y 값은 어떻게 되는가? 내려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야. 감소. 여기는 x가 이렇게 그려지는 곡선이잖아. x가 이렇게 증가할 때 y도 똑같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얘는 증가한다. 그래서 감소와 증가에 대한 방향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y가 x에 반비례할 때 x의 값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으면 0이 아닌 모든 수로 생각을 하시고요.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게 밑줄치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겁니다. 이게 좀 구조가 이쁘죠? 대칭성을 나타내는 도형은 좀 모양이 이뻐. 그래서 원점에 대해 대칭이다. 그래서 이제 곡선이 지나는 몇 개의 점을 찾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다음에 같은 4분면에 있는 점끼리 매끄러운 곡선으로 이어 그릴 수 있다.
그래서 매끄러운 곡선으로 그린다. 자, 넘어가서 5번을 볼게요. 자, 반비례 관계 그래프인 걸 찾으래. 그럼 얘 봐봐. 구조가. 이게 y는 지금 x분의 이 마이너스가 이 분자로 붙어서 마이너스 4로 본 거야. 그럼 a가 지금 0보다 작지? a가 0보다 작은 형태잖아. 그러면은 몇 사분면이야? 2하고 4사분면을 골라야 되는 거야. 2하고 4사분면. 2하고 4사분면에 지나는 게 뭐가 있어요? 5번이죠, 5번. 그 여기 점 지나는 거 확인해 볼까? 마이너스 1,4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4 나오는 거 맞지? 1 넣어봐. 마이너스 4 나오는 거 맞지? 요점, 요점.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5-1, 5-2 해볼게요. 확인하시고요. 6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오른쪽 그램과 같은 그래프가 나타낸 식을 찾아라. 자, 식을 찾는 거야. 자, 그림을 볼까요? 그래프를 봤더니 어느 점을 지나? 3,5를 지나더라. 3,5를 지나면서 반비례 그래프인 거지. 그러면 y는 x분의 a라는 식을 따라갈 거고 3,5를 지나니까 x에는 3, y는 5를 대입하라.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거 구하기 전에 x, y가 a다. 이걸 이용하는 게 편하죠? a는 얼마가 돼? 3 곱하기 5니까 15. 그래서 y는 x분의 15를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6-1 한번 풀어볼게요. 자, 확인하시고 다음 소단원 끝내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이렇게 좀 같이 볼게요. 3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3번. 여기 위에 있는 점이 아닌 거 골라라. 여기 x에다 마이너스 9를 넣었을 때 y가 마이너스 2가 나오냐. 이거 얘기잖아. 나와 안 나와? 맞죠 이거는? 마이너스 6 넣으면은 마이너스 3 맞죠? 2 넣으면은 8이 나와? 얼마 나와? 9 나오지? 3번이 틀렸다. 4번으로 갈게요. 반비례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납니다. 반비례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난다. 그럼 이 점을 지나는 거 아니야. 반비례 그래프의 일반적인 형태는 x분의 a입니다. 요거를 x, y는 a를 통해 가지고 a를 찾아야 돼. 근데 x가 마이너스 2면은 y가 마이너스 8인 거니까 이 두 점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 a가 나오겠죠?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8에서 16이 된다. 그럼 반비례 관계식은 y는 x분의 16이라고 볼 수 있고 4,k를 지난대. 4,k를 지나면 얘가 이제 4,k를 지난다는 얘기잖아. 그럼 x에 뭘 대입해? 4를 대입해. 그럼 y에다가 k를 대입해. 그럼 k는 4분의 16해서 4가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또 볼까요? 다음 반비례 관계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x분의 3이네요. a가 양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3이면은 몇 사분면을 지나지? 1, 3, 4분면을 지나죠? 곡선으로 이렇게 생긴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 원점을 지나는가? 아니죠. x가 3이면 y는 뭐 나와? 1 나오는 건데 틀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지나죠? 틀렸죠. 제 1, 3, 4분면을 지난다. 이 맞네. x가 0보다 크다. 잡아 5번 봐봐. x가 0보다 클 때라는 거는 요 부분을 보라는 거야. 여기 x가 0보다 클 때니까 요 부분을 보는 거야. 요 그래프.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이 좀 어떻게 되고 있어? x가 증가하면 y가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니까 y 값은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형태죠. 5번은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강 9로 좀 넘어갈게요. 특강 9는 이제 그래프의 관계를 따지는 건데 정비례 관계 그래프랑 a 값 사이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정비례 관계에서 a가 숫자가 커질 때마다 절대값을 커질 때마다 이 그래프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여기 써있죠. 중요합니다. y는 ax라는 정비례 관계 그래프에서 a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이거 보세요. 2x, x, 2분의 1x 중에 a가 2, 1, 2분의 1 순서죠. 얘가 1이 있는 거니까 2보다 1이 크고 2분의 1이 작잖아. 그래프가 어디 가까워? y축에 더 가깝다. 그러니까 정사가 급하다라는 거지.
음수인 케이스는 어디가 더 가깝냐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순서야 이렇게.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 작을수록 y축이 가깝다. 양수일 때는 클수록 y축이 가깝다. 이걸 통틀어 말하면은 절대값 a가 클수록 이 밑줄죠.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이 가깝다. 이거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반비례 관계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야. 이 숫자 a에 따라서 a가 1일 때, 4일 때, 8일 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a가 양수니까 1, 3, 4분면에 있는 거죠? a가 1일 때야. 이게 a가 1일 때. a가 4일 때는 이게 a가 4일 때. 이게 a가 8일 때. a가 숫자가 지금 1, 4, 8순인데 a가 작을수록 이 원점에서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럼 음수인 경우도 확인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죠? 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건데 음수인 경우는 음수일 때는 클수록 원점에서 가깝다. 클수록. 그러니까 통틀어 말하면은 절대값이 작을수록 절대값 a가 작을수록 좌표축에 가깝다. 이 좌표축이라는 게 원점을 보시면 돼요. 원점에서 멀리 떨어지냐 가깝냐 라는 건 절대값 a라는 값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관계를. 자, 숫자가 지금 정비례도 있고 반비례도 있어요. 디귿과 니은은 정비례, 디귿과 리을은 반비례 그래프죠. 그럼 1, 2번 중에 골라야 돼. 자, 1, 2번은 지금 음수죠. 그러니까 감소하는 거고 1번하고 2번 중에 누가 더 y축에 가깝냐 물어보면 누가 더 y축에 가까운 거야? 1번이 더 y축에 가깝지. 요 그래프. 요 그래프가 y축에 좀 더 가깝잖아. 그죠? 파란색보다. 그러면 1번 그래프의 개수. 그러면 1번 그래프랑 2번 그래프랑 비교했을 때 1번이 2번보다 y축에 가까우니까 음수인 경우는 더 작은 거여야 돼. 그러니까 얘가 1번이 마이너스 3분의 2x 2번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이 니은 2번은 기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 4번 같은 경우는 반비례 중인데 원점에서 누가 더 멀어? 4번이 더 멀잖아. 그러니까 이 숫자가 더 큰 거지. 절대값 큰 거. 그럼 이제 디귿 3번이 뭐야? 3번이 디귿 3번이 리을이죠. 리을 4번이 디귿. 이렇게. 그래서 이걸 명심해.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가깝고 절대값 a가 작을수록 원점에서 가깝다. 정비례인 그래프랑 반비례인 그래프의 상황을 정확히 구분 지어서 관계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알겠어요? a라는 숫자가 커질 때마다 혹은 작아질 때마다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그걸 정확하게 조금 생각해갖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